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위안화로 원유 거래? 중국 코인 주식 떡상 시그널인가? 위안화는 중국의 돈이죠. 원유 거래는 대부분 달러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데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중국 코인들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코인, 중국 주식들이 요즘 불안하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무기와 자금 제공 여지를 남기고 있으니 러시아를 빠르게 손절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여러모로 박살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물귀신처럼 끌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한 번 더 원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알아두면 좋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지금 사실상 러시아가 디폴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중국에 무기와 식량을 지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함과 동시에 미국은 절대로 도와주지 마라. 도와주면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죠. 그런데 결국 중국은 러시아를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죠. 비트코인도 미국에서 선물이 먼저 오픈되고 현물은 아직 문을 두들기는 중이다. 그죠? 현물 ETF 승인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비슷했다. 심지어 중국은 망했다가 거의 10년을 준비해서 다시 오픈한 케이스다. 중국도 원유 선물을 오픈했다가 망했다라는 거죠. 중국 상하이에서 원유 선물 거래 개시 위안화 국제화 도움될까? 2018년도에 중국에서 원유 선물이 오픈되었는데 이것도 히스토리가 좀 있다. 93년도에 중국은 이미 원유 선물을 자국민용으로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운영했다가 아무도 안 쓰니 1년 만에 닫아버렸다. 그리고 좀 더 덩치를 키워 2013년에 다시 에너지 거래소로 재오픈을 했고 5년 후 2018년도에도 드디어 원유를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 93년도면 지금으로 거의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원유 선물을 오픈했는데 자국민용으로 그때 베타 서비스를 운영했다가 아무도 안 써서 문을 닫아버린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2018년도에 중국에서 원유 선물이 오픈되기 전 2013년에 에너지 거래소를 재오픈하고 그리고 나서 원유 선물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라는 말씀이죠. 원유 최대 수입국 중국 상하이 거래소 띄운다. 그리고 이 거래소를 본격적으로 2020년도에 키워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물에서 현물로 슬쩍 간을 본다. 원유 최대 수입국이 중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 거래소에서 위안화를 이용한 거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를 본격적으로 2020년도에 키워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물에서 현물로 슬쩍 간을 본다. 그죠?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가 이제는 현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간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5일 현물을 드디어 위안화로 결제 옵션을 넣어볼까 딜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처음은 아니다. 원유 300만 배럴 또 위안화 거래, 기축통화 중국몽 꿈틀. 중국 위안화는 아직 기축통화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에 중국이 속해버려서 중국은 마음대로 이 환율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중국 위안화는 여전히 기축통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이벤트성으로 위안화 거래는 몇 번씩 있어 왔다. 이런 식으로 대형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한 적이 몇 번씩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레이달리오가 이런 말을 했다. 헤지펀드 대부 달러 기축통화 지위 흔들리고 있다. 야, 중국 한번 혼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했다라는 거죠. 헤지펀드 대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분명히 발생할 거니까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위안화 거래가 몇 번씩 있어 왔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내부에서나 헤지펀드 대부 레이달리오도 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참고로 내가 보는 중국은 약간 이런 느낌이다. 기습적으로 늘어나는 해처리. 해처리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저그 종족의 메인 건물이죠. 여기서 라바가 꿈틀거리고 유닛이 나오고 하는 그런 해처리인데 그리고 그 주변의 땅을 타 종족이 침범할 수 없도록 크립을 깐다. 정말 중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건물을 지으면 주변에 이렇게 크립이 생기는데 여기는 다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족은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해외에 지금 1대1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외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상생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최근 우리나라 드라마의 한 짓을 보면 특히 좀 그렇다. 그죠? 얘네들은 상생이란 말을 앞세워 놓고 뒤로는 꼬로만 짓을 많이 하죠. 잠시 중간 광고 가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차트 사이트를 하나 오픈했는데요. 기존 트레이딩뷰나 다른 차트 사이트들이 모바일에서 보기가 불편하다.
쉽게 확인하기가 힘들다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모바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차트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상단에는 항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미니 차트가 있고요. 가운데는 크게 내가 보고 싶은 종목의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크게 가격을 표시해 뒀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 계시거나 잠깐 차트를 보더라도 쉽게 눈에 띄도록 구현을 해 뒀습니다. 가장 아래는 실시간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 뉴스는 모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하다 싶은 내용이 나오면 터치해서 상세 페이지에서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와 뉴스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차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PC 버전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는 영상 하단 댓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중국은 3단계로 공략을 시작한다. 쭈구리 모드로 틈새 시장 공략. 중국이 선물 거래를 오픈하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죠? 달러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오일을 건드리면 이거는 정말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왜 눈치를 덜 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미국이 주로 미는 WTI 선물, 브렌트 선물에서 커버하지 않는 다른 기름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기름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아마 종목이 겹쳤으면 미국이 바로 박살내러 왔을 거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경질, 저유황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커버하게 놔두고 중국은 중질, 고유황을 위주로 거래하도록 종목 선정을 잘 했다. 그러니까 고품질 기름들은 달러로 거래를 하게 해놓고 별로 질이 안 좋은, 유황이 많은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냥 약간의 틈새 시장을 노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인기 없는 알트코인 하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시아 쪽 프리미엄을 낮추고 중국 선물 거래소 비중을 높이는 게 목표였고 이미 달성했다. 그죠? 중질, 고유황 이런 저품질의 기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비중을 높이고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파격적인 할인 혜택. 코인 거래소도 오픈하면 할인을 많이 해주듯 얘들도 일단 유저 확보를 위해 할인을 남발한다. 코인 거래소를 오픈하고 나면 거래 수수료 이벤트를 많이 하죠. 한동안 거래 수수료를 0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입금 이벤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데 얘들은 사활을 걸었다. 무려 3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수수료 0으로 아주 끌어모았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에게 오지게 얻어맞을 뻔했다. 니들이 선물로 현물 조작한다고. 맞는 말이지. 특히 중국은 무조건 그러려고 만든 거 아닌가? 그죠? 위안화를 이용해서 환율 조작도 뭐 쉽게 하는데 이런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뒤지게 맞을 뻔했다. 라는 거고 3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수수료 제로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요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수수료도 안 내고 3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라고 하면 거의 버는 족족 내 거, 수익에 대한 세금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제로로 봐도 되는 거니까요. 위안화 현물을 통한 기축의 꿈. 이게 지금이다. 나우. 예전에 러시아가 잠깐 달러 대신 루블 썼다고 막 엄청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건 이베이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됩니다. 플러그인 깔면 돼요. 같은 꼼수였다. 그러니까 이베이에서 비트를 찐으로 받아야 되는데 플러그인이 그냥 비트 받아서 거래소에서 샥샥 바꾸고 그 돈이 이베이로 가는 뭐 그런 식의 꼼수였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내면 그 비트코인이 업비트에서 정리돼서 업비트에서 나온 그 현금이 쿠팡의 계좌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뭐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이베이가 직접 비트코인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러시아 루블도 환전돼서 실제로는 달러로 원유 결제가 되는 방식이었거든. 루블로 거래를 해도 환율에 맞춰서 달러로 바뀌고 그 달러가 결제되고 달러로 수익 난 돈이 또 루블로 바뀌어서 나한테 들어오고 하는 이런 쿠션을 쓰는 방식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은 이걸 찐 위안으로 가려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쿠션을 써서 자동 환전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위안화만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마켓을 열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는 거죠. 타이밍이 문제다. 지금 미국이 주변국이 현타가 올 정도로 내가 아는 미국이 맞나 싶을 거다. 그죠? 지금 바이든이 조금 주춤되고 물음표가 띄어지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트럼프 때야 뭐 그럴 수 있었다 쳐도 바이든 또한 하는 행동을 보면 타이밍이 참 그렇다. 미국이 약간 횡설수설할 때 페트로 위안화 시도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시도할 거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 러시아 전쟁에 뒷배로 중국이 서 있다 보니 미국이 중국을 노려보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해야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미국이 지금 약간 저해정신이 아닌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이렇게 위안화로 거래를 할 수 있게 시도를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미국이 안 그래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조금 모난 행동 하나 하면 정말 이게 또 다른 제재 이유나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 망했냐? 중국 ETF 고점 대비 72.8% 폭락, 개미들 멘붕. 특히 해외 자본의 움직임이 큰 항생은 박살이 나버렸다. 홍콩 지수를 항생이라고 하죠. 근데 SEC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리니 일단 반등도 나왔다. 반등폭은 무려 22%? 얘들 지들이 알트코인인 줄 아나 보다. 지수가 22% 반등했다라는 건 엄청난 반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홍콩 중국 증시 큰 폭 반등, 항생테크 22%, 그러면서 대장주인 알리바바, 텐센트가 각각 27.3%, 아무튼 엄청나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정말 알트코인처럼 움직이고 있네요. 찐반이냐 기술적 반등이냐. 뉴스의 흐름으로 보면 대부분의 논조는 협력이다. 형, 내가 잘못했어. 뭘 고치면 돼? 여기서 무릎 꿇고 앉은 중국에게 미국이 상황에 맞춰 이야기할 것이다. 어쨌든 SEC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바짝 엎드려서 미국한테 내가 잘못했다. 나의 행동에 뭘 고치면 될까라고 이야기를 해야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미국의 대답은 상황에 맞춰서 러시아 전쟁 균형이 심하게 러시아 쪽으로 기울면 너 요즘 좀 그래, 우리 핵심 돈줄 건드리지 마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냥 쏘쏘 애매하게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으면 알아서 좀 잘해 정도로 마무리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반응이 다를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건 전쟁 하나만 두고 이야기한 것이고, 중국 내의 생산자 물가지수나 인플레, 코로나, 환율 등 신경 써야 할 게 많다. 그럼 이야기가 더 중구난방이 될 테니 가지치기를 했다고 봐주시길.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일단 걸러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끔 무슨 소식 하나로 코인과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뭔가 이상하다는 분도 계시는데, 나도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섞어 놓은 건가 싶을 때도 있다. 테니스 스코어 왜 0, 15, 30, 40 보통은 1포인트씩 올라가는데 이게 포인트가 좀 다르죠. 두 번째 가설은 시계에서 유래됐다. 테니스가 프랑스 귀족들이 즐기던 주드 폼무라는 경기에서 유래됐는데 당시 스코어를 셌는데 시계를 이용했다는 점점점. 뭔가 테니스 경기처럼 일부러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꼬아놓은 것 같기도 하다. 그냥 주섬주섬 지식들 주워 담으며 따라가야지. 방법이 없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꼬아놓은 것들이 많죠. 주식에서도 보면 풋옵션, 콜옵션, 이게 롱숏인데 이런 것들도 꼬아놔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풋이 뭐야, 콜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놨죠. 괜히 용어를 어렵게 쓰는 것들이 많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주섬주섬 지식들을 주워 담으며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정보를 계속 습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중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달러의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달러의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 있죠. 그런 상황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죠.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반응이 달라질 거고,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죠. 그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몇 포인트 올리냐라는 게 쟁점인데, 제발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와서 코인 시장에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너무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시겠죠. 알림 설정까지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는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실 수 있으니까 하나씩 보시고 여러분들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혀 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커뮤니티 주소 또한 영상 하단에 같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십시오. 아래에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API 트레이딩 많이들 하시죠. 정말 손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쉽고 편하고 스마트하게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습니다. 위키에 들어가시면 처음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비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고요.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믿고 써도 되냐라는 의심이 드실 수 있죠.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 운영 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실 때 보면 공급자의 HC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인증들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안전한 프로그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